자, 오늘 8월 첫 거래일 증시 매매 거래 시간이 30분 연장이 됐습니다. 그 효과라든지 기대 심리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다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지금 오늘 굉장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피부로 체감 온도가 와닿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사실상 56년도 3월에 증시 개장 이후에 60년 동안에 8차례의 그 시간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3차례의 시간 연장이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30분 시간 연장을 했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시장을 견인하고 싶다.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로 빠져나가려는 자금을 안으로 다시 끌어들이고 싶다. 해외 자금까지도 유입하고 싶다. 거기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선제 조건 이러한 부분을 미리 갖추고 싶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세수 확대죠. 세수 확대 부분에 대해서 그 전부터 많은 내용들을 진행을 해왔었는데 사실상 이 내용이 그러니까 거래 시간 연장한 부분이 세수 확대까지 진정으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는 시장에서는 좀 많은 내용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활력 불어 넣을 것인가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반짝 효과에 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요. 일단 98년도 12월 달에 1시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수가 좀 거쳤죠.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 한 달 정도 수준.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IMF가 있었습니다. IMF 때문에 280포인트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시장이 견인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 연장과 딱 맞닥뜨려진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2000년 5월 달에 또다시 1시간을 연장해서 얼마 전까지 6시간의 기준이죠. 그 6시간의 거래 시간을 배정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토요일 날 그 거래 시간도 없애고 점심 시간도 축소하고 했습니다만 거래 대금은 잠시 증가했었고 다시 축소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IT 거품이 붕괴가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주춤거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시는데 2001년도에도 역시 거래 대금은 예전 수준으로 회귀해버렸다는 겁니다. 거기에 2010년 인도 그리고 2011년도에 아시아권에서 여러 국가들이 거래 시간을 연장했습니다만 길게는 2달 정도만 효과가 있었고요. 그다지 효과는 없었습니다. 어찌됐건 효과가 없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은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시아 증시와의 시너지 높일 수 있을 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그 중국 쪽이 되겠죠. 중국 쪽의 그 마감 시각이 4시 정도로 설정되어 있는데 일단 중국 쪽이 지난해에 굉장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하루에 이제 크게는 8% 이상의 등락까지 연출이 됐었죠. 근데 작년에 5% 이상 등락이 변동폭이 나왔던 그러한 12차례의 흐름을 지정을 해서 놓고 봤을 때 사실상 중국의 브릭스 시장의 변동폭 자체가 선진 시장, 글로벌 시장 전체적인 영향을 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항생 시장도 영향을 안 받는 그런 중국 시장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 그것은 조금 어폐가 있죠. 어찌됐건 간에요. 그 중국 시장의 흐름 자체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는 심리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러한 심리적인 영향 부분도 부담스러운 요인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중국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는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료화면 나가고 있습니다만 중국 증시의 그 지금 변동성 자체의 그래프를 나타내 주는 건데 상당히 좀 축소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감안한다면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 연동되어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흐름은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증권사 부분에 대해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긍정적이다 아니다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입니다. 일단은 한 달이든 2달이든 거래 대금은 일단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증권사도 지금 현재로서는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평가 상태에서 놓여져 있던 업종이 어떤 이슈로 인해서 부각이 된다면 그러한 시세의 흐름은 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 저평가 상태의 기준도 놓고 볼 수 있고 거기에 14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이 매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연기금까지 같이 매수를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지금 표 나오고 있죠. 이러한 부분을 놓고 본다면 증권사의 단기간의 시세 흐름은 연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금융주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려면 금융지주사부터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는 부분 다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이렇게 됐을 때 최대 수혜주.
세제수혜주는 어떤 종목이 될까라는 부분인데 지난주 수요일 날 5스타 때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는 금융당국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어찌됐건 간에 시장이 활성화하고 이러한 부분으로 시장을 견인해서 또 시장의 거래대금을 크게 증가시켜서 여러 가지 효과를 창출해내겠다. 그렇다면 가장 앞전에 나설 수 있는 종목은 역시 삼성전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사주 매입. 5%가 넘는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다는 거고요.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익 소각 그리고 화폐 가치의 하락 때문에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 실적 부분까지 해서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 꾸준하게 보셔야겠죠. 삼성전자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함께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은 요만큼에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